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지는 못했고 그냥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 풀고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죠? 네.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얘들아, 몇 가지만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얘기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우리가 이제 독립사건, 종속사건이 나오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 오케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었어. 알겠습니까? 그때 이제 곱셈 정리라는 것은 PA 곱집합 B는 PA 곱하기 P, B 기분 A 이렇게 된다. 혹은 PB 곱하기 PA 기분 B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할 때는 이제 하나씩 해서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어떤 거 하나를 했으면 다른 하나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것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곱셈 정리가 의미하는 거였지. 맞니 얘들아? 자, 거기에서 이와 같은 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독립사건이다 혹은 종속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곱셈 정리를 완전히 스스로 따라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해 놨는데 일단 독립사건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서로 영향관계가 없는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했다. 맞니? 반면에 종속사건은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독립사건은 PA 곱 B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다. PA 곱하기 PB다. 이게 무슨 얘기냐? A만 완전히 따로, B만 완전히 따로 해서 곱해도 된다. 이게 독립사건이었던 거지. 맞니 얘들아? 종속사건은 곱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역시 곱셈 정리로 구한다. A를 했으면 A가 벌어진 상태에서 B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독립사건의 의미하고 독립사건의 특징이라고 저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정리하기는 독립사건의 특징이라고 그랬었죠? 맞죠? PA 곱 B는 PA 곱하기 PB다. 이게 독립사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요거를 외워두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대신에 문제 풀 때는 너무 규정된 틀에 맞춰서 풀려고 하지 말고 됐어요? 풀면서 자꾸 이제 보완해가는 형태로 이게 무슨 얘기였고 이게 무슨 계산을 한 거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거지를 맞춰오는 형태로 문제풀이를 늘려가셔야 된다라고 확률 단원은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문제집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쫓아서 그거의 틀에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이해됐습니까? 그 부분 잘 명심하도록 하시고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A, B 두 사람이 차례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먼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A부터 시작하여 두 사람이 승부가 날 때까지 교대로 던질 때. 오케이, 여러분들 A부터 시작하여 두 사람이 뭐가 날 때까지 여러분들 승부가 날 때까지 교대로 던진다 그랬어요. 됐죠? 교대로 던진다.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얘기하기로 우리가 확률 계산에서 솔직히 이런 조건 확률이나 이런 계산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응용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덧셈 정리라고 했고 그 덧셈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케이스라 그랬어요. 케이스 맞니 얘들아?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시고 승부가 날 때까지 교대로 던집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거 해보면서 A가 이길 수 있는 케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오케이, 그럼 A가 이기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니? 첫 번째. 자, 일단 A 먼저 던지죠. 맞니 얘들아? 네. 됐어? A가 먼저 던지니까 A가 딱 던졌을 때 바로 짝수에 눈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러니 얘들아? 됐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뒤에 작성한 A, B, A, B 뭐 이런 식의 순서로 작성을 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요? A가 딱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B도 안 나와야 되겠죠? A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 번째에서 뭐가 나오는? 짝수가 나오는 A가 세 번째 그 A가 다시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됐어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다시 A의 턴에 딱 왔을 때 그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맞니? 오케이?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됐어? 근데 이게 이제 끝은 아니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승부가 날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안 나오고를 한 번씩 더 추가해서 A가 이길 케이스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승부가 날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이와 같은 어떤 케이스의 상황이 계속해서 무한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계산은 이렇게 되겠어요. 일단 이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면 제일 첫 번째 이때 A가 짝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 주사위를 던져서 확률이 얼마?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확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할 수 있겠니? A가 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올 확률이 얼마? 2분의 1입니다. B도 안 나와야 돼요. 어떻게 되지? 2분의 1이죠. 맞니? 네. A 나와야 되죠. 2분의 1이죠. 맞습니까? 이것들을 다 뭐 하면 되죠? 곱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는 B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하고 영향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상관이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오케이?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지? 독립이 되는 거지. 맞니 얘들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확률을 편하게 곱하면 돼. 됐어? 네. 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몇 분의 몇? 2분의 1은 그냥 결국에 5번이네.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여기는 2분의 1이 총 몇 번? 1번이죠. 2분의 1의 7제곱. 됐어? 이와 같은 것식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을 일단 식으로 표현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몇 제곱? 5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몇 제곱? 7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의 합을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맞니? 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일종의 무엇이 된다? 무한 등비 급수가 된다. 됐습니까? 네. 따라서 따라서 이 합을 무한 등비 급수로 계산할 수 있겠다.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공비 얼마니 얘들아? 아이씨. 공비 2분의 1이 아니야. 잘 대답해. 2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얼마니? 4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째 항 얼마니? 2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오케이? 분모와 분자에다가 4를 곱합시다. 그럼 4를 곱하면 4 빼기 1. 3분의, 오케이? 4를 곱하면 얼마? 2.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3분의 2. 이렇게가 정답이죠. 이해됐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8번을 풀었지? 맞아? 얘들아?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A와 B 두 사람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의 눈이 1 또는 2가 나오면 A가 이기고 3 또는 4가 나오면 B이며 5 또는 6이 나오면 B가 이기는 게임을 하기로 했다. 됐지? 먼저 2승을 한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될 때 세 번째 게임이 끝나고 A가 최종 승리자가 될 확률을 구하라. 세 번째 게임이 끝나고. 자, 문제는 세 번째 게임이 끝나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세 번째 게임이 끝나고. 자,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 1 또는 2가 나오면 A가 이기고 3 또는 4가 나오면 B이고 5 또는 6이 나오면 B가 이기는 게임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렇게. 얘들아, 이게 문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 A, B 두 사람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무엇이냐? A와 B가 각각 하나씩 던진다는 소리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뭐 누가 던지든지 간에 이 문제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주사위를 일단 하나만 던지는 거고 나오는 눈에 따라서 그냥 승부가 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주사위는 한 게임당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번만 던진다 이거야. 그래서 A가 이기거나 B이거나 B가 이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됐지? 오케이? 자, 세 번째에서 게임이 끝나면서 A가 최종 승리자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에서 게임이 끝나고 A가 최종 승리자가 되는 가능한 케이스가 자, 이긴다, 비긴다, B가 이긴다. 됐어요? 요걸 기준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됐죠? 네. A를 기준으로. 자, 케이스 생각을 해보는데. 오케이?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자. 비기는 거 없이 승패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 게임에서 A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승패승이 있겠지. 그치? 맞니? 네, 두 번째 어떤 게 있겠니? 두 번째 어떤 게 있겠어? 패승승이 있겠지. 됐어요? 네. 무승부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케이스야. 됐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승부가 없는 상황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케이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고, 무승부가 있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무승부가 일단 한 개라고 하면 A가 세 번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가 반드시 몇 개 필요하기 때문에 2개 필요하기 때문에 무승부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패가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승2개하고 무승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완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맞니? 네. 거기까지 파악했으면 가능한 케이스가 무엇이 있겠니, 얘들아? 승, 무, 승이야. 세 번째 게임에서 끝나야 되니까 승승하면 안 된단다. 알겠습니까? 네. 승승하면 두 번째 게임에서 끝나는 거지.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 어떤 게 있겠어? 무, 승, 승. 이런 케이스가 있겠지. 맞니?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됐어요? 확인되죠? 네. 자, 그럼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A가 이기기 위해서는 1 또는 2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패가 되려면 이제 5 또는 6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것도 3분의 1이고 이것들은 독립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곱하면 되죠. 맞니? 네. 그리고 여기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는 것도 3분의 1이었어요. 이기는 것도 얼마? 3분의 1. 3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무승부 확률 얼마인지 얘기해보세요. 무승부 확률 3분의 1이죠. 역시.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다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하다 보니까 이 그때 확률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곱한 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3분의 1의 총 세제곱이 되어 있는 것이 각각의 케이스의 결론인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야! 동현! 정신 차리고 27분에 얼마니 얘들아?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8번은 우리가 했어요. 그죠? 네.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청량음료 회사의 연간 청량음료 판매량은 그의 평균 기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한 해의 판매 목표액을 달성한 확률은 그의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경우에 0.8, 예년과 비슷할 경우에 0.6, 예년보다 낮은 경우에는 0.3이다. 됐어? 네. 오케이? 어느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년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얼마? 0.4. 비슷할 확률이 얼마? 0.5. 그렇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예년보다 낮을 확률이 어떻게 된다? 0.1이라고 한다. 됐어요? 네. 됐지? 네. 이 회사가 내년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 네. 자, 이 문제의 뜻은 무슨 뜻이니, 얘들아? 이 회사가 내년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물어봤는데 그것은 여름에 있는 평균 기온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그 평균 기온이 작년에 비해서 높거나 비슷하거나 낮거나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확률에 대한 소개도 되지만 이런 확률이 각각 높을 확률이 0.4, 비슷할 확률이 0.5, 낮을 확률이 0.1이라고 하는 소리는 무슨 얘기도 되는 거니, 얘들아? 높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다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돼 있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자. 오케이? 예년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다 이거지. 됐어요? 네. 됐어? 그래서 높으면서 달성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비슷하면서 달성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러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낮으면서 달성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이것들을 다 고려하라 이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해볼까? 얘들아, 높을 확률은 얼마인 거니? 0.4라고 얘기돼 있네. 맞니? 됐어? 그럼 여러분들 이 뒤에 달성할 확률은 누굴 곱해야 될까? 여기 0.8. 그렇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경우에 0.8이라고 얘기했잖아.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얼마를 곱하는 게 맞아? 0.8을 곱하는 게 맞지. 그렇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비슷할 때 비슷할 확률이 0. 얼마? 5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럼 그때 곱해야 될 짝꿍은 누구겠니 얘들아? 0.6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낮을 확률은 0.1이고 그 다음에 비슷할 확률, 그때 달성할 확률이 얼마? 0.3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의외로 되게 쉽게 나와요. 정답은 이게 0.48에 32 더하기 이게 0.56에 30이니까 30 더하기 이게 0.03이니 맞니? 이게 0.65 65%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의외로 되게 쉽게 나오는데 얘들아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이것들의 이 연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됐어요? 오케이? 이게 높을 확률 됐습니까? 이건 높았을 때 달성할 확률이니까 이게 일종의 조건 확률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보면 종속 사건에 대해서 곱셈 정리가 지금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되고 있는 문제야.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내 의미 생각하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죠. 우리가 곱셈 정리라는 것은 이 앞에 것 항상 고려해 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요? 이거 달성할 확률은 높았을 때 달성할 확률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라는 어떤 이런 굉장히 너무나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게 무슨 확률이다? 조건 확률을 이용한 곱셈 정리다. 이거 종속 사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 회사에서 전체 직원 360, 야, 얘들 참 이거 별표 해놔야 돼. 됐지? 오케이. 360명을 대상으로 재직 연수와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이 독립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됐어요? 됐지? 오케이? 그래서 문제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독립이기 위해서 오케이? 필요한 A 값이 얼마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른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정리하자. 독립사건이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됐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독립사건이 되기 위한 조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오케이? 여러분들 독립사건이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맞니? 그래서 독립사건이 되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독립사건은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곱사건의 확률하고 오케이? 정확히 말하면 이 둘의 무엇이 곱이 서로 같습니다. 됐어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중요한 부분은 이건 뭐야? 일단은 따로 구해서 됐지?
독립사건이 되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 그치?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독립사건이 되길 바란다라는 이게 되길 바란다라는 소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요게 되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저게 되기 위해선 어떤 값이 필요할까? 됐어요?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것들을 다 미리 따로 구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말이 조금 어렵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가끔 문제 푸는 걸 시켜봤을 때 꼭 이런 애들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독립이기에 의한 조건을 구하는데 됐어요? 독립이기에 의한 조건을 구하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 성립해야 된다면서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이 PAB를 구해봤더니 그게 막 이를테면 3분의 1이래. PA를 구했는데 2분의 1이래. 됐어? 그럼 PB는요? 그냥 뭐 이게 곱해서 그냥 이렇게 되려면 이게 3분의 2여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가끔 보면. 됐어? 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확률을 구할 때 이 확률이 이런 식으로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얘 값이 누구냐라는 게 질문인데 됐어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 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3분의 2네? 하면서 멈춰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참 갑갑한 경우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 자체의 의도는 그래 저 3분의 2가 맞긴 맞는데 저것이 어떤 미지수를 포함하여 계산이 되니 그 미지수의 값이 얼마야지 3분의 2에서 앞뒤가 맞을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데 저게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3분의 2요 하고 멈춰버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경우지. 근데 내 눈에 정말 띄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강조해서 따로 써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여기 10년 미만의 사건과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 됐죠? 요것들의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요걸 각각 A하고 B라고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PA부터 차근히 구해봅니다. 그럼 PA는 얼마니? 10년 미만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럼 전체는 몇 명 있어요? 360명 있죠. 그럼 10년 미만인 애들은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지? 네, 120 이게 PA입니다. 3분의 1이죠. PB는 대체 PB는 무엇이니? 전체 360분에 자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니? 조직 개편안의 찬성이니까 찬성은 이쪽으로 보는 거네. 맞니 얘들아? 네, 150이네 150. 36분의 15야. 오케이. 12분의 얼마? 5지.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뭘 구해야 돼? PA 교비를 구해야 돼. 이걸 따로 구해야 된다. PA 교비는 무엇이야? A가 뭐야? 10년 미만이잖아? B는 뭐야? 찬성이잖아. 그러니까 10년 미만이면서 찬성인 애들의 확률이야. 알겠습니까? 표가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지. 10년 미만이면서 찬성인 애들이라는 것은 A명만큼이 있으니까 저것의 확률을 구해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겠다. 360분의 A로 표현이 돼야 되겠다. 알겠어요? 네. 그럼 선생님 하는 얘기는 무엇이었어? 방금 제가 했던 얘기는 이 360분의 A라는 친구가 곱사건의 확률이고 곱사건의 확률인데 이게 독립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확률의 곱인 3분의 2라고 누구랑? 12분의 5랑 곱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 아니야? 맞니? 네. 그렇게 해서 따로 구해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A 값이 누구냐 이게 문제 질문이라 이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A는 자 오른쪽 계산한 게 이제 36분의 5인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360을 곱해야 돼. 그래서 얼마다 얘들아? 50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독립사건이 되기 위한 조건 따로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거 좀 잘 지켜. 알았지? 오케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실수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몇 번 봤던, 어떤, 문제의 설명은 안 돼 있고, 기호만 이용해서 찾아가라는 형태의 문제인 거지. 됐어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배우라는 이유는 이거야. 뭐 때문이냐면,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무엇이다? 독립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 됐어?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서 서로 독립이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으면 절대적으로 독립사건의 특징 무엇이었죠? A 곱사건 B가 무엇이랑 똑같다? A 곱하기 B, B랑 똑같다.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무조건 깔고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A 나와 있고 B가 나와 있어요. A 합집합 B가 나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B 여사건 기분 A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PA분의 B 여사건 곱사건 A지. 맞니? 이거 일종의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일종의 A 차집합 B를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네. 맞아?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B, A에서 무슨 집합을 빼는 거지? 교집합을 빼는 거지. 맞니 얘들아?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야. 그때 이제 뭘 활용하라는 소리야? 뭐 특히나 합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합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활용하라는 소리지. 맞니? 네. 자, 여러분들 이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친구야? A에다가 B를 더하고 뭐를 빼서 얻어지는 친구야? 교집합을 빼서 얻어지는 친구지? 네. 맞니?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게 지금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의 확률은 무엇이랑 똑같다? A 곱하기 무엇이랑 똑같다? B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네. 맞니? 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PA가 나와 있고 얘는 모르니까 이 친구를 X라고 한다라고 하면 식자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 PA가 4분의 1. 얘는 무엇이야? X 빼기 PA가 4분의 1 PB X. 이것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겠네. 그러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 X 정리하면 이건 4분의 몇 X? 3X.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4분의 얼마? 1. X가 얼마니 얘들아? 3분의 1이야. 맞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히 구하고 싶은 것은 X가 아닌 거지. 무엇이지? 교집합의 확률인 거지. 맞니? 네. 근데 교집합의 확률은 위에서 보이는 대로 PA 4분의 1하고 뭘 하면 돼? PB 3분의 1을 곱하면 얻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인 거니 얘들아? 12분의 1인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PA 4분의 1분의 여기 4분의 1 빼기 몇 분의 몇?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분모와 문제에 상콤하게 12를 곱하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 3 되겠죠? 3 되겠죠? 빼기 1 되겠죠? 맞습니까? 네. 3분의 얼마? 2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확률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됐죠? 오케이. 12번 보도록 합시다. 당첨제비 4개를 포함한 8개의 제비 중에서 갑을이 각각 이 순서로 제비를 한 번씩 뽑는다. 갑이 뽑은 제비가 무슨 제비일 때? 당첨제비일 때 을이 뽑은 제비도 당첨제비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 12번 문제, 문제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 갑이 뽑은 제비가 무슨 제비일 때? 당첨 제비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니 얘들아? 네.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을이 뽑은 제비도 무슨 제비일 확률?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는 거지. 맞지? 네. 얘들아, 이 문제는 어떤 확률에 대한 문제야?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야. 맞아? 네. 이해됐어? 오케이? 다시금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보냐? 조건부 확률임을 알아보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 됐어? 이거 굉장히 수학적인 얘기인데, 원래는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인데,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원래 수학적으로 필요한, 뭐, 종속사건의 곱사건의 확률, 독립사건의 곱사건의 확률, 이런 것들이, 예, 그 조건부 확률 내에서 뭐, y분의 x 교집합 y 할 때, 그 y 계산할 때, 혹은 x 교집합 y 계산할 때,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원래 선생님이 이제 수학적으로 분류를 해놨을 때는 요거는 그 y분의 x 교집합 y 했을 때 독립이냐 종속이냐에 해당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뒤쪽에다가 약간 배치를 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그 흐름하고 맥락만 알면은 실제로 우리가 배워보면은 독립이냐 종속이냐 의미만 잘 알면 계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죠. 됐어요? 식 쓸 때 우리가 뭐 A하고 B 이런 거 사건 이름 잘 정해가지고 이름 잘 갖다 붙이면서 그거에 대해서 꼭 체계화돼서 문제를 그 형태를 잡아서 푸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냐 안 그러니? 네. 됐지? 따라서 이제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에서 가장 핵심은 이게 조건부 확률임을 알아보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면 여기 그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느냐 안 뽑느냐도 우리가 이 시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일부인 거 아니야, 맞니? 네. 그 일부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을이 뽑은 제비도 당첨 제비일 확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것이 벌어졌을 때를 기반으로 한 요것을 구할 확률인 조건부 확률인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기 y 그 다음에 여기 x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되니? P X 기분 Y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P X 기분 Y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뭐 경우의 수로 해도 되고 확률로 해도 되고 Y분의 X 교집합 Y지. 이해됐지? 오케이? 이때 Y를 잘 구해야 돼. 이게 두 번째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자, 일단 Y에 대해서 너희들이 설명해봐. Y는 뭘 얘기하는 거야? 갑이 무슨 제비를 뽑는 거야? 당첨 제비를 뽑는 거지. 맞니? 그래서 갑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4개 중에서 알지? 8개 중에서 4개가 당첨 제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갑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8 컴비네이션 1분의 4 컴비네이션 1에서 2분의 1.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왜? 문제에서는 이런 것 중에서 갑을이 그 순서대로 몇 번씩 뽑는다 그랬고 한 번씩 뽑는다 그랬고 여기에 있는 y는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 모든 경우를 계산한다. 모든 경우를 계산하는 게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 그 경우에 그 뽑는 상황을 만족하는 모든 상황이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갑도 뽑고 을도 뽑아서 한 번씩 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갑이 당첨 제비를 뽑고 그와 동시에 을도 당첨 제비를 뽑는 이런 상황하고 이해됐습니까? 갑이 당첨 제비를 뽑았는데 을은 당첨 제비를 뽑지 않는 이런 상황이 모두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얘를 분모로 하여서 분자에 있는 x 교집합 y는 을도 당첨 제비를 뽑는 거라 그랬으니까 갑 뽑고 을 뽑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됐어? 그래서 확률을 제대로 구해보면은 여기는
앞으로 그냥 8분의 4라고 얘기하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을 뽑는 건 뭐니 얘들아? 을 뽑는 거는 7분의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이해되니? 됐어? 그 다음에 이쪽 가면 이건 8분의 4 곱하기 을 뽑지 않는 것은 7분의 얼마야? 4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 뽑는 거 8분의 4 곱하기 얘는 7분의 얼마? 3 이거죠. 이해됐어요? 됐지? 네, 분모와 분자에 이거 어차피 분모 56, 56이니까 56을 다 곱하면 오케이 4, 3, 12 플러스 4, 4, 16 그 다음에 여기 4, 3, 1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8분의 12 됐죠? 오케이 그래서 2로 약분하면 아니지 4로 약분이 가능하겠다. 7분의 얼마니 얘들아? 3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지. 됐어요? 오케이. 정리됐지? 오케이. 네, 다음 조건부 확률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됐어요? 단계별로 잘 구할 수 있어야 돼. 검은 공 3개, 흰 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꺼내어 갑에게 보여주니 무슨 공이라고 하였다? 흰 공이라고 하였다. 갑이 5번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말한다라고 할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지? 얘들아, 여기 전체 중에 일부면 그건 사건이다라고 얘기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한 가지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대답해보자. 갑이 있잖아. 이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흰 공이라고만 얘기하겠니? 아니잖아.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 꾸며놓은 상황에서 연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지. 알겠어요? 굳이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떠나서 그냥 갑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흰 공만 얘기하겠냐 이거야. 아니잖아. 됐어? 검은 공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흰 공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중에 일부인 거고 흰 공이라고 말하였다 라는 것도 전체 중에 일부가 이미 벌어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맞니 얘들아? 됐어? 그래서 흰 공이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도 뭘 알 수가 있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y 그 다음에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됐어요? 이게 x야. 이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야? p x 기분 y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됐어? 그래서 y분의 x 곱집합 y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됐습니까? 됐지? 여기 갑이 5번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들 이 y가 무엇이죠? y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세요. y에 대해서 설명하면 y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이 y는 뭘 얘기하는 거니? 갑이 흰공 대답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되니? 그럼 얘들아 이게 5번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말할 때 이 말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 새끼는 흰공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진짜여서 진짜로 흰공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도 있는 거야? 구라쳐서 흰공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그 얘기 곧 우리가 갑이 흰공이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얘기하는 경우하고 구라쳐서 얘기하는 경우를 둘 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생각해 주라는 말 뜻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y에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꺼낸 공 흰 공이었을 때 진실을 얘기하는 이런 케이스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얘들아? 꺼낸 공이 무슨 공일 때?
검은 공일 때 이 친구가 구라를 쳐서 구라를 치려면 검은 공이 나와야지 흰 공이라고 구라를 칠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맞니 얘들아? 거기에서 분자가 얘기하고 싶은 X 교집합 Y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면서 이 값이라는 친구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네네.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계산해보자. 꺼낸 공 흰 공이려면 얼마니? 몇 분의 몇? 4분의 1. 진실을 얘기해야 돼. 진실을 얘기할 확률은 얼마라는 소리겠어? 5분의 4라는 소리겠지. 더하기. 꺼낸 건 검은 공이어야 돼. 4분의 3이겠지. 구라칠 확률은 5분의 1일 거지. 거짓말 확률은. 맞니? 거짓말 확률은. 그 다음에, 구라가 뭐니? 거짓말 확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꺼낸 공, 흰 공의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진실을 얘기할 확률은 얼마지? 5분의 4. 이거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분모 20이니까 다 분모 문제 20을 곱하면 얘가 4만 덩그라니. 그 다음에 얘는 3만 덩그라니. 그 다음에 얘는 4만 이렇게 남겠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확률은 얼마니 얘들아? 7분의 4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됐죠? 오케이. 이게 13번 문제야.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주머니 A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5, 6, 7, 8, 9, 10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A, B에서 각각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냈다.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뭐라고 했을 때 홀수일 때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일 확률. 얘들아 이것도 무슨 확률? 조건 확률인 거 알아볼 수 있겠니? 그래서 1, 2, 3, 4, 5가 이렇게 들어있어. 오케이. 여기는 6, 7, 8, 9,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됐어요? 여기서 꺼내고 여기서 꺼내서 두 숫자의 합을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때 문제에선 두 수의 합이 무엇일 때? 홀수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됐습니까? 합한 게 무조건 홀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도 어떤 특정한 사건인 거고 벌어진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무슨 수일 확률은? 짝수일 확률. 오케이. X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P, X 기분 Y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고 이것은 누구분의? Y분의 X 교집합 Y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뭘 얘기하는 거냐? 두 수의 합이 뭐? 홀수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네. 여기하고 여기가 홀수인 경우. 됐니? 네. 그럼 이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준, 홀수냐 짝수냐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느냐 생각해보면 홀짝하고 짝홀이 있겠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A에서 홀 나오고 B에서 짝수 나와서 이렇게 더해지는 케이스. 됐습니까? 네. 실제로 더해지지만 뭐. 예.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 A에서는 짝수가 나오고 B에서는 뭐가? 홀수가 나오는 케이스. 맞니? 네. 분자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일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됐어요? 네. 짝수이면서 교집합 Y. 전체적으로 합 홀수니까 A에서 짝수 나오고 B에서 뭐가 나오는? 홀수가 나오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지. 맞습니까? 네. 됐어요? 오케이. 그럼 확률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A에서 홀수가 나와야 돼. 얼마니? 5분의 1353. 맞니 얘들아? 네. B에서 짝수가 나와야 돼. 짝수는 5분의 3이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편하게 이렇게 곱해도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정혜야? 독립이니까. 그래, 잘 대답했어. 독립이야. A에서 뽑는 거하고 B에서 뽑는 건 뭐가 나오든지 간에 독립이지. 맞니 얘들아? 네.
영향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 독아놓고 얘기해서. 그죠? 자, 여기 짝수. 얼마니? 5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홀수? 5분의? 와우. 7구니까 또 2네. 맞니, 얘들아? 네. 요거에다가 분자가 들어갈 것은 무엇이야?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됐어. 5분의 2. 맞아? 오케이? 그래서 모든 분모가 25니까 25를 상콤하게 곱해주면 얘는 9. 얘는 4. 이쪽은 얼마? 4. 그래서 정답은 얼마니? 13분의 4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원칙적으로 해서 이렇게 13번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제 풀어서 마무리가 됐는데, 됐어요? 여기 14번하고 13번 문제는 원래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제 y분의 x 교집합 y 이런 거 계산할 때 요 y 쪽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케이스 분리됐을 때 여기 지금 이제 독립사건인 게 14번, 13번 됐어요? 오케이? 13번도 독립사건 아마 12번이 종속사건이었을 거야. 네. 원칙적으로 봤을 때. 네. 그죠? 다시 넣지 않는다니까 12번이 종속사건이었을 거야. 됐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거거든? 그래서 조건부 확률 내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이 사용되는 예를 12번에 종속사건이 사용되는 예, 13번하고 14번이 독립사건이 사용되는 예를 선생님이 이제 제시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잘 이해하고 보면 확률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워지게 되는 계기지. 무엇이냐? 의미 잘 파악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곱셈 정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독립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종속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으면 결국에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그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뭐밖에 안 남는 거야, 거의. 문제의 뜻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잘 분류하는 거 이것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확률이라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간이 조금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체계화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무엇을 위한 정리인가? 선생님이 처음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오케이? 처음에 그냥 우리가 애시당초 확률을 딱 바라보았을 때 맞닥뜨려서 아우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있어? 곱셈 정리라는 것도 있어? 독립사건이라는 것도 있어? 할 거 더럽게 많나 보네 라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남는 것은 케이스만 잘 분류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훨씬 간단히 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흐릿해져서 선생님 제가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의를 항상 처음부터 다시 참고하도록 하시고 알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도록 냅두면 안 되겠지. 만약을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거는 문제집 풀이에 꼭 끼워 맞춰서 그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문제 열심히 많이 풀어봐야 돼요. 최대한 많이. 알겠어요? 교재는 가능한 대부분의 예를 선생님이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 교재분들도 꼬박꼬박 다시 한번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네, 쉬었다 갑시다.